네, 롬살롱 반격 무슨 내용일까요? 자, 윤석열 정부의 처음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의혹이 조금 좀 사그라들 듯한데 그게 더 확전이 된 모양새입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조작을 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죠.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놀랍게 보고 싶네요. 이른바 방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고 한 생각이 들고, 청취자인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김의겸, 한동훈, 김의겸 두 사람의 설전은 24일 날 이제 시작이 됐다가 어제 다시 저 두 사람이 또 저렇게 붙은 겁니다. 네. 근데 어떠세요?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김의겸 의원이 조금 좀 이제 접어야 될 타이밍을 넘어서 너무 과도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좀 너무 또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키우는 쪽은 한동훈 장관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은 이제 질문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사실은 김의겸 의원한테 불리하게 여론이 흘러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더 커지고 있는 건데, 판이. 그래서 저는 왜 이게 판을 키우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한 방법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판을 키우는 쪽은 김의겸 의원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측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이슈화하고 더 말을 강하게 하고 왜 피하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슈가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도록 지금 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한동훈 장관이 그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하는 말로 끝내버렸으면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발언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예. 그게 유리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민주당에는. 예.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키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뭐 본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이슈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께 이어서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른바 이 청담도 술자리 의혹은 지금까지 쭉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 좀 이제 이게 딱 접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진상 규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냐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전혀 모르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 됐으니까 이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녹취가 있고 그 녹취를 한 분들이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녹취가 거짓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부러 꾸며서 아니면 뭐 망상에 쌓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간지 안 간지 모르겠고 네. 확인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이슈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실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하는 문제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질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한 거잖아요. 근데 왜 답변하는 사람 보고 자꾸 문제를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질문하는 사람이 제대로 질문을 해야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한 사람이 자꾸 문제를 키운다? 사실 이 문제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김의겸 의원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다 보면서 무슨 TF까지 구성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어디 갔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구죠? 그는 김의겸 의원이에요. 김의겸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갔다 오는데 그럼 어디 술집인지 누가 하고 있었는지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뭐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지금 김의겸 의원 아닌가요? 예. 그래 놔놓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 저거 인정하니까 가만히 있는다.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한테 문제를 키운다? 예. 그야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아니 무슨 적반하장이에요. 대답을 하는 것은 법상에서 대답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물었다고 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물은 거에 문제를 대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대답을 하는 최고위원회는 것이 그럼 왜 그걸 거론합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죠. 거기서 답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동훈 장관 태도나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김웅기 의원을 압박하는 태도로 보인다는. 김웅기 의원이 그 뒤에 또 계속 얘기를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씀을 하시니까 김웅기 의원이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핑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압박을 합니까? 아니, 본인들이 그러니까 내야지. 단언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웅기 의원은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민주당이 불리한 것처럼 보여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동훈 장관이 조금만 그냥 사실관계 아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될 문제를 계속 키우는 쪽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실컷 네. 사람을 때려놔놓고 나중에 뭐 한가하면 아니 그럼 그걸 때린 게 그냥 아니고 가만히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뭘 때렸어요? 아니 때린 게 아니고요. 아니,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녹취록이 문제 잘 제기한 보세요. 사람이. 아니 녹취록이 네. 있어서 녹취록을 틀었고 거기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가신 적이 있냐라고. 때린 게 아니고. 예. 예. 보면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이 또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했다가 논란의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술집에서 술을 드시면 경호실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예. 경찰들이 경호를 서요. 예. 한 번은 철수했다가 예. 야, 한잔 더 하자 다시 나가셔서 철수했던 경찰이 다시 또 경호로 들어갔다는 제보도 받았어요. 저는 남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제 같지 않은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음 일정이 매우 취소된 적도 있고 그래서 과음 좀 하지 마시라는 정도의 술 먹느라고 국정을 돌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조언은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5.18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새천년 NHK 사건, 이른바 이렇게 불리죠. 우상호 의원은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2000년 5월 17일 밤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임수경 전 의원에게 또 나가라고 한 욕설을 하고 또 임수경 전 의원은 나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상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박상규 의원,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한참 저걸 취재를 직접 하시지 않으셨어요? 11년 차 기자 때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아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원문을 다 봤어요. 22년 전 일인데요. 22년 전 일이죠. 그때가 예. 이제 5.18 전야제 때 그 있었던 NHK 단란주점입니다. 저기가 그 네. 광주의 전남도청 앞에 있는 데인데 주인공이 우상호 전 의원, 당시에 낙선자였습니다. 이성원 전 의원에게 패하고 그때 이제 김민석 재선 의원 그리고 송영길 당선자가 이제 여성 접대부의 어깨에 손을 짚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노동의 새벽으로 유명한 박노해 시인이 접대부와 끌어안고 브루스를 추고 있더라. 김민석 당시 의원은 양쪽의 여성 접대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박상규님 너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이런 내용들이 제가 취재 기자로서 네. 너무나 생생하게 봤는데 문제 핵심은 이거예요. 임수경 씨가 중간에 이제 왔는데 예. 우상호 의원이 목덜미를 낚아채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그리고 임수경 씨가 이제 옆방으로 가서 좀 차분하게 하는데 따라온 우상호 씨가 또 한 번 폭언을 했다. 그래서 자신도 거기에 반박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술값을 선배에게 치르게 하고 본인은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까지 따라 나와서 자기에게 폭언을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그런 우상호 예? 왜 그런 거죠, 우상호 의원? 그냥 우상호 의원이 그때 만취가 돼가지고 아하. 도저히 술이 굉장히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 날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다. 이게 386 당시 정치인들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고요. 박노해 시인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낙향해서 절필을 합니다. 허허. 그리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 뭐 여기 우리 이현종 의원도 기자실이라 기억이 나겠지만 저는 그때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예. 기억력이 대단히 좋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때 한 27세 됐을 초임검사 시절로 아는데 그 얘기를 콕 집어서 되돌려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도 기억이 생생하십니까? 저 사건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은 586 세대의 예. 친구들이거든요. 비슷한 네. 연배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북한에 갔다 와서 나름대로 뭐 통일의 꽃이다 뭐 등등 해서 했는데 그 상황에 이제 어떤 마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었고 상시에 그때 있었던 교육부 장관은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 박노해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절필을 했고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족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번이 이제 김의겸 의원발 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뭐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은 검찰 수사로 불안한 이재명 대표 달래려 당 전체가 말도 안 되는 의혹에 매몰됐다. 이러다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어줄 듯하다. 또 다른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민주당을 비상식적인 당으로 볼 것이다. 뭐 전부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또 저러한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의겸 의원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심야 술자리 대상자로 지목했던 윤 대통령도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발언에 불쾌한 감정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의겸 의원을 윤리에 제소를 했는데 이에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변인 특검을 언급했고요. 이 사안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네,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또 여권 원로 정치인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요. 민주당 해산까지도 언급하는 등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 양쪽의 공방이 또 치열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냥 단순한 해프닝, 또 김의겸 의원이 또 대충 뭐 일을 갖다 한 건 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협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색을 하더니 이제 특검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 게요. 대통령이 무슨 바에 갑니까? 그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데 바에 갔다라고 주장하는 날짜가 7월 19일 밤이잖아요. 네. 7월 20일 새벽. 맞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대통령 사저 감시한다고 뭐 서울의 소리부터 해가지고 집 앞에 진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10시 45분에 밤에 귀가했다라고 한 기록도 나와 있는 그러한 때란 말이죠. 한동훈 장관 뭐 저도 한참 건너와 잘 아는데 술 못 마신다는 거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그 7월 19일이면 언제냐면은 5월 17일 날 장관이 된 지 딱 2달밖에 안 된 그 시점에서 밤에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가관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첼리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김앤장 변호사를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전 그것 자체가 의심이 되는 게 네. 김앤장 변호사들 30명 우르르 몰려있는 경우도 보기 어렵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야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다 이렇게 떠버리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것은 30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룸이 30몇 명이 들어가는 그 큰 룸이 청담동에 있나? 아하.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몇 개가 안 될 텐데 그걸 갖다가 찾지를 못하나?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결국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입증을 해가지고 예. 특검 통해서라도 입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점점 이렇게 커져만 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